기획재정부가 통화정책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확실한 바는 추경인데 추경은 안 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사실 경기 부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데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그 출근하다가 모 일간지 신문이 저희 앞집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를 이렇게 또 보니까 기업 돈으로 그 경기 부양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재계 반발 뭐 이런 부제가 붙어 있었던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 돈이 지금 어쨌든 몇십 조가 더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자금으로 풀려 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 돈이 어디서 올 거냐? 우선 정부가 복지 예산을 늘리는 거는 그거는 뭐 세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복지 예산이 100조라고 하지만은 그 올해도 100조, 내년에도 100조 이렇게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더 늘려줘야 되는데 늘리는 금액이 1년에 뭐 5조 늘리면 사실은 많이 늘리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5% 늘린다면. 그럼 거기서 5조 더 쓰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금리 사실 금리 낮추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은행들의 전체 이익이 대략 한 연간 1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에서 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사실 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거는 은행 돈으로 경기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도가 10조라는 얘기죠. 근데 그 10조 중에서 사실은 얼마 못 가져올 겁니다. 금리 내려봤자 가져올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눈독을 들일 것인가? 무려 500조나 가지고 있다는. 그리고 연간 이익이 100조 이상 나고 있다는 그 기업의 이익에 자연히 군침이 풀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채권 시장에서 갑자기 금리가 푹푹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는데 보니까 모 기관이 그 일반 법인이 채권을 사고 있다 대규모로.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얘기 되죠. 다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건 여기 그건 회사 이름 얘기해도. 네, 뭐 기사에 나왔으니까 삼성전자가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일반 법인이 오히려 대규모의 현금 잉여를 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대여를 해주고 있으니 이게 바람직한 경제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닌 게 아니라 절대로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절대 수준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지 난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도 노키아 망하는 걸 봤잖아. 한번 망하면 한순간에 망하더란 말이지. 그러면 그때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현찰이라도 싸놔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이제 어떤 정확한 그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다 필요한 거고 과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예. 그것도 사실은 본부장님 말씀이 이제 일리가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그 좀 과한 쪽으로 가서 악순환 구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아베노믹스에서 아베가 환율 약하게 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업들한테 자 니들 혜택 줬으니까 월급을 올려줘라. 그렇죠. 야, 월급이 올라와야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디플레이션 탈피한다. 다 알지. 근데 기업들이 안 따라갔단 말이야, 일본 기업들이. 그렇죠. 예. 월급 따라 올린 데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고환율 정책을 썼죠, 우리도. 그래가지고 기업들 순이익이 막 무지하게 늘었어요. 그 우리가 해준 거 아니야? 너 좀 월급 좀 올려주고 좀 해봐라. 안 하잖아요. 그러게요. 이제 어떻게 이거를 끌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데 무조건 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정치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방법은 사실은 매우 단순하죠, 그냥.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거나, 그러니까 사내 유보를 과하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귀찮게 하거나 보고하게 하거나 이거 페이퍼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또는 이제 반대로 사내 유보금을 그 어떤 발전적인 생산적인 쪽에 쓰게 되면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자본주의인데 뭐 사내 유보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재산권 침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위헌으로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으로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배당을 통하든 아니면 임금을 통해서든 아니면 하청업체에 대한 어떤 그 대금 지급이든 뭐 돈이 기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게 나간 돈들이
자기 회사의 제품 수요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태평양에 물 한 컵 부어놓고 그러니까. 다시 내가 뜰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기- 분자 예. 하나 들어온다나? 예, 기업은 절대로 자기가 이제 자발적인 선택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 사적인 어떤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내버려 둬야 되냐?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적인 부분을 제한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비정규직의 어떤 정규직화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비정규직의 임금 문제,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사회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삼성이 배당 정책을 좀 바꾸지는 않을까. 지난번부터 배당 정책을 좀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이 배당 정책을 좀 바꿔서 배당을 늘려주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애플처럼. 어차피 뭐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완전히 다 성숙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애플도 더 이상 성장성이 못 따라가니까 이제 배당 정책을 바꾼 건데 삼성도 좀 바꿔주지 않을까. 삼성이 바꾸면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서 좀 바꾸지 않을까. 그러면 사내 유보가 배당으로 좀 시장에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합니다만 네. 난 정말 배당 많이 주면 그 수비 진짜 많이 할 것 같은데 나는 배당을 못 받을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네. 법정관리 기업밖에 없어. 여러분들이라도 받으면 많이 수비하세요. 이제 우리 외신을 들어볼까? 그냥 외신 시간이 좋아. 왜냐면 여신이 둘이거든.